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중학교에서도 위장 전입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위장 전입을 가려내는 서류에 민감한 내용을 강요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시민단체들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사 선진화를 위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스마트 축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고비용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점차 그치겠고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는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지만 부모 이혼이나 사별 같이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아들을 둔 김모 씨. 3년 전부터 형편상 아들과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받은 안내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부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제가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 아이의 정보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알게 돼서 담임선생님이 선입견을 가질 여지도 있고. 사유서에는 부모의 일터는 물론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지 또는 사별했는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위장 전입을 가려내기 위한 것인데 전주교육지원청은 4년 전부터 이런 사유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는 학부모님들이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되는 것이 저희 청의 입장이고. 개인정보 수집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의 파악과 조치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인데다 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현장의 교사들 역시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교육청에 나가야 될 서류인데 제출이 안 되거나 그런 가정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직접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서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아직 강제할 수 입장도 아니고. 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도 인권 침해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혀 다음 달 입학 원서 접수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이처럼 교육당국의 이런 논란까지 감수해가며 굳이 사유서를 받는 배경엔 위장 전입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군 좋은 중학교를 가려고 가짜로 주소를 옮겨 다니는 일은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진북동에서는 중학생 김모근은 입학을 앞두고 효자동으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일지망학교가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위장 전입을 했다 적발된 학생은 전주에서만 15명. 밝히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척집이나 어디 있으면 갖다 옮겨놓고 그렇게 해야 그 학교로 떨어지죠. 다른 데서 지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말하죠. 전주시의 중학교 배정은 지망학교가 우선이지만 일지망이 정원을 넘을 경우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학생부터 채웁니다. 이른바 학군이 좋은 서신동이나 효자동으로 향하는 위장 전입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학교 옆 주택이나 원룸으로 주소만 옮기고 통학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자기 동네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약간 옆 동네에 있는 잘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로 당연히 보낼 수 있죠. 친구 따라서 강당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위장 전입이 아니더라도 인기 중학교 인근 초등학교는 5, 6학년부터 전학이 급증하기도 합니다. 6학년 때 전학을 좀 많이 오긴 해요. 6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인근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전학을 6학년 과정으로 오긴 하거든요. 적지 않은 위장 전입 학생들에 빌려 학교 근처에 살면서도 먼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도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규탄 행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의 3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기문란 행위가 심각하다며 시국선언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선출되거나 통제받지 않은 비선 실세가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을 구상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가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때문에 각종 의혹과 특혜 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민주주의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문란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구성을 통해 박근혜, 최순실 일파가 행해왔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전북도 의원 6명도 시국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대통령의 탈당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촛불 집회와 행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최순실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축산 선진화를 위해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3천만 원짜리 젖먹이 기계가 밤새 굶주렸던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계 안으로 들어온 황소에게는 정해진 양만큼의 곡물 사료가 배급됩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축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상태로 환경을 관리해주면은 이것도 동물복지의 한 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실의 한 축산 농가에서 시범 실시되는 스마트 축사로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인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CCTV와 사료 급여기 등 간단한 4종류의 기계를 설치하는 데에도 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저리의 융자를 받더라도 웬만한 농가에게는 자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환풍기의 속도 조절이나 암모니아 체크기 등 신기술은 배제되고 기존에 보급된 기계를 단지 스마트폰에 연계하는 수준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화재 경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직 그 발정 체크라든가 정부 시책의 하나인 스마트 축사가 농가의 편리보다는 설비산업진흥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전북대 병원을 방문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정 장관이 다음 달 4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북대 병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병원은 지난주 2살배기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순창 강천상 휴양단지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기획재정부의 민간 투자 유치 우선 지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강천산 휴양단지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투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직접 투자를 건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는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일부 직접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종합쓰레기 처리 시설인 전주시 리사이클링 타운이 조만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꿔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족한 처리 용량은 과제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에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를 에너지로 바꾸면 하루 1.7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4인 가족 5가구가 한 달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음식 침전물은 퇴비로 공급되고 플라스틱이나 병과 같은 재활용 소재들은 압착과 세척을 거쳐 판매됩니다. 다시 말해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대신 대부분의 쓰레기를 다시 활용하는 처리 시설이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겁니다.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이 사업을 완공 후에는 지역 주민 고용률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 갈등으로 사업이 8년이나 지체되면서 시설의 처리 용량은 현재 배출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재활용 쓰레기는 83톤에 이르지만 처리 용량은 60톤으로 나머지는 쌓아놓거나 수거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수거 체계 개편을 해서 10톤 물량을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족 10톤 물량에 대해서는 자금량을 늘리고 전주시는 야적장을 넓히거나 처리 시간을 늘릴 계획이지만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빈곤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생리대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설 이용 여성 청소년은 시설장이 관할 보건소에 일괄 신청 수령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노선버스에서 500m 이상 떨어졌거나 회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형 DRT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고 현재 도내에서는 연간 4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군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역사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시군별로 막바지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과 보안현이 합쳐져 부안군으로 탄생한 지 올해로 600주년입니다. 부안군은 오늘 정명 600주년을 맞아 퍼레이드와 비전 선포식 등의 기념식을 열고 모레까지 기념주간 학술 대회와 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역사 재조명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안 군민의 자긍심과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농자 본향인 새만금 수도 부안의 천년 불꽃을 새롭게 지피는 뜻깊은 원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예술제가 열려 커피 시음회와 색스폰 거리 공연, 패션쇼 등의 문화 공연과 소품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국화축제에서는 미륵사지 석탑 등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피라미드 등이 국화꽃으로 연출되고 전시회와 농산물 판매, 공연 등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12만 점의 국화로 연출한 황금, 쌍용, 테마정원 등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먹거리가 있는 오감만족 축제로서 깊어가는 가을에 국화 향기와 추억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산도시 고창군에서도 선사시대로 가는 국화축제가 오늘 시작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되는 국화축제는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를 함께 체험하면서 50만 그루의 국화꽃으로 연출한 전시회 등의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향기로운 국화를 비롯해 고인돌 유적과 운곡 남사루 습지 등 천혜의 자연 생태 환경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고창 국화축제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단풍 명소 순창 강천산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가을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강천산에 전국에서 주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셔틀버스 운행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대 등 단풍 성수기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출하가 시작된 가을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김장 비용 상승이 우려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온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2% 줄었으며 무도 전년보다 6.2% 줄었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판매되는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4,000원으로 평년보다 60% 비싸며 무는 개당 3,500원으로 2.3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도 간 고용률 차이가 20%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수로 73.5%에 이르고 가장 낮은 곳은 53.4%인 전주시로 두 지자체 간 격차가 20.1%포인트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내일부터 이틀간 예술회관에서 여류시인 매창을 소재로 한 음악극이 공연됩니다. 타올림 예술원과 솔레 연희단이 함께하는 공연이 내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판소리마당으로 오늘 김수영의 흥보가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아리울 남성합창단과 군장대 뮤지컬과 학생들이 꾸미는 가을 음악회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화인합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모레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열리는 정읍사 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정읍사 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고창군은 오늘과 내일 공설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혁신의 길을 찾는 수업 한마당 행사가 내일 농촌진흥청에서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수능 시험 대비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점차 그치겠고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이며 낮 최고 기온은 익산 18도, 전주 17도 등 16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3m,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